네, 우리 권순우 기자는 여러 가지 상장사들의 주가를 올려서 자화자찬을 하기보다는 조금 내려서 자화자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금융당국이나 이 거래소 출입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어떤 책무이기도 한데 예. 운명이죠, 운명. 뭐 경고를 미리미리 드려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대선 테마주들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는데 예. 관련주들 아마 얘기하면 우리 투자자분들 막 귀가 쫑긋쫑긋 네, 아주 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써니전자는 안철수 테마주이다 물음표. 예. 네, 얘기를 좀 준비해 오셨어요. 예, 뭐 안철수 테마주 중에 제일 네.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이 써니전자인데요. 엄청나죠, 이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선 테마주의 제일 포인트는 그 대선 주자와 그 관련자가 얼마나 친하냐. 그래야 나중에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부사장님이 그 안철수 연구소 출신이라는 이유로 600원, 700원대에서 11,50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예. 이게 3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한 얼마까지 갔냐? 11,5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폭포보다도 더 이게 참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예. 근데 뭔가 좀 불편한 진실이 많다고요. 예, 뭐 그래갖고 저도 이제 뭐 친한 거야 학연 지연으로 얽히는 거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분이랑 관계에 대해서 좀 알만한 분이 저한테 언뜻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써니전자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테마주를 얽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성태종 부사장님에 대한 안철수 연구소 2007년도 공시를 보면은 스톡옵션 취소 공시가 있어요. 취소. 스톡옵션 취소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받았던 주식을 뱉어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안철수 연구소에 나올 때 그렇게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아서 이렇게 스톡옵션 취소까지 해가면서 나갔던 건데 그런 갈등이 있으셨던 분이 어떻게 안철수 테마주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 진짜 관계가 어떤 학연, 지연 같이 일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친하냐를 정말 중시하신다면 정말 친하신지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친해서 스톡옵션까지 취소가 당했는데. 예, 그런 분이 계신 회사가 안철수의 테마주로 급등을 했다. 이거는 조금 테마주에 투자하실 때도 이왕이면 진짜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대통령 됐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써니전자에 대한 불편한 지시 두 번째는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네, 쭉 떨어지고. 예, 그 시점을 잘 살펴보면은 대주주의 지분 매도 시점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한 세 번 정도의 그 하락이 있었네요. 예, 뭐 일단 이제 저쪽 첫 번째 하락할 때가 한 5월 달인데 5월 달. 예, 그때가 이제 곽영희 대표께서 5만 주를 팔았어요. 이때 5만 주군요. 예, 그다음에 근데 그때만 해도 한 3,000원 정도 됐었으니까 600원에서 3,000원이면 5배를 오르면은 이게 누구라도 팔고 싶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매각을 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고요. 다시 그냥 한번 또 그다음에 급등. 대주주가 팔아도 또 올랐어요. 그러자 또 25일 또 이제 그 일가족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쫙 팔았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곽씨 일가는 28회에 걸쳐서 거의 3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벌어들인 현금은 220억 원에 달합니다. 근데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상반기에 4억 4천만 원 손실이고요. 손실. 회사의 자기 자본이 한 200억 원 정도 돼요. 200억 원. 근데 대주주가 3개월 동안 번 돈이 220억 원. 그러니까 이제 뭐 회사의 자기 자본보다 그 대주주가 현금을 챙긴 게 훨씬 많겠죠. 이런 거 왜 못 잡죠? 못 잡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저 순자산에 준하는 그 현금을 확보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테마주도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대주주는 그냥 기다렸다가 툭 팔았나요? 그렇게 순진하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만에 160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금감원에서 예전에 몇몇 작전 세력들이 이제 테마주를 가지고서 그 작전을 했다는 의혹을 가지고서 조사를 해서 몇몇 분들이 좀 이렇게 검찰 고발이 되셨는데요. 그 추가적인 그 조치로 대주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대주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좀 오리무중입니다. 이게 금감원도 대선에 영향을 받는 건지 빠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그리고 사실 대주주들이 뭔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이제 뭐 자기가 주식을 산다거나 해야 되는데
주식을 사기에는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전국에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누군가 어떤 기관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범법 사항을 잡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 범법 사항이 이렇게 걸쳐지고 나면 이미 대선은 끝납니다. 드디어 그러면 급기야 자기 주식 30만 주도 처분하겠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죠, 며칠 전에.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주식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네. 대선 테마주 대선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선 테마주 대선 끝나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화공영 차트를 보면 됩니다. 이화공영은 차트를 보잖아요. 우리 권순우 기자가 참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이게 이화공영 주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화공영 주봉 줄줄줄줄줄이죠. 주봉이래요, 주봉이. 자, 월봉 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좀 더 길게 해서 한번 봅시다. 월봉을 500개를 쳐가지고 한 500개를 딱 띄워놓고 보면 이게 왜 이래 이거? 네, 이제 그렇네요. 네, 이거를 좀 줄여서 이게 그러니까 5년 전에 테마주잖아요. 5년 전에 대선 테마주네요. 2007년도에 예. 그러니까 5년 전이니까 예. 그때 약 한 그 3,000원 정도 하던 게 6만 원을 넘어서서 6만 7천 원까지. 그러니까 써니전자에 준하게 상승률을 따지면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 5년 만에 원위치. 그러니까 MB 테마주, 4대강 테마주 에 가장 크게 올랐었는데 재임 기간에는 네, 거의 뭐 5년 내내 빠져가지고 지금 제자리다. 이게 저 테마주의 말로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저 주식이 회사가 발전한다고 해서 저 주가를 다시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화공영은 건설회사잖아요. 예. 그 4대강 개발하고 맥락이 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실체가 있어 보이는 회사가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012년도의 테마주는 전혀 우리가 그 고스톱 치다 보면 이렇게 쇼당 하잖아요. 쇼당. 네, 이 쇼당이 안 맞는다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요.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이 뭐예요. 거의 한 몇 달 만에 그냥 공중부여 될 것 같아요. 저는 몇 달 만에. 근데요, 이화공영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럼 지금 테마주들 중에 대부분은 될 거다. 안 된 분들의 될 거다 종목일 그런 거죠. 텐데. 네. 그러면 안 되는 테마주는 한 달 정도가 안 걸리겠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격 제한 폭이 있으니까 조금 덜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런 그 작전이 더 횡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또 써니전자 그 사이에 또 반등했네요 이거. 진짜 열받네 갑자기. 이거는 기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써니전자. 네. 안철수 연구소와 관계가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또 두 분 관계가 또 스톡 옵션이 취소됐다. 예, 스톡 옵션이 취소될 정도의 관계다.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써니전자 지금 심각한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도 어제 그 미래산업 경고를 했는데 예. 오늘 하한가 같거든요. 네, 근데도 이 써니전자 하시는 분들은 더 간덩이가 더 크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진실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네요, 권순 기자. 한국거래소 얘기입니다. 예. 네, 어떤 얘기인가요? 한국거래소가 민주당에 줄을 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폭로는 아니고요. 공기업인데도 그렇게. 예. 참 아이러니했던 게요. 지난 네. 6일에 한국거래소가 테마주 투자주의 유의 종목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조회 공시가 나가거든요. 왜 주가가 올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공시인데,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어떤 종목들이 조회 공시를 받았는지 공개를 했는데 9개 종목이었습니다. 네. 평균 주가 상승률은 102.5%였는데요. 저게 지금 이번에 발표됐던 종목들이에요. 보면은 저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시면은 세모가 많죠. 세모. 그게 이제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인데. 세모는 원래 그 안정적인 도형인데. 근데 안정적인 도형인데. 속이 비었잖아요. 네. 이렇게 속이 빈 세모는 이게 또 단기 손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죠. 다 적자예요, 웬만한 애들은. 그래도 이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두 번째 공통점. 모두가 민주당 대선 주자 테마입니다. 우리들 뭐 미래산업 다 저렇게. 모든 종목들이 그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성사료나 오픈베이스, 다물멀티미디어, 미래산업, KC피드, 한국정보공학은 안철수 투기주로 인식되고 있고요. 위노바와 우리들 제약은 문재인 투기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한국전에서 같은 경우에 자료를 뽑으면서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대요. 아니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서 한 건 아닌데 주가 급등 종목을 뽑아 보니까 민주당 종목들이더라. 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을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은데 반대로 그냥 모든 자료가 나와도 이걸 다 대선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어떤 주식시장이 이성을 찾아가기에는 대선의 열풍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참 써니전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르고 있네요. 이게 참 한심한 노릇인데 진짜. 우리 제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이런 주식을 살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정말. 그리고 아까 8월 달에 그 안철수 테마주만 걸렸던 이유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네. 이게 참 정치하고 참 비싸게 연관이 돼요. 박근혜 대표가 이제 후보로 유지하는 거 옛날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고 그 주가 흐름도 약간 이게 변동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변동하지 않고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원장님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어떤 뉴스 밸류 때문에 출렁출렁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어떻게 하느냐에서 출렁출렁하다 보니까 시점을 딱 잡아놓고 보면은 그 당시에 주가 급등락 폭이 컸던 것들이 보통 민주당 종목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건 민주당이 줄을 선 게 아니고 어떤 민주당 대선 테마주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대유신소재 관련한 요약들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시간 관계상 대유신 소재는 잠시 후에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요. 오늘 대유신소재 또 오늘 상한가 갔는데 굳이 초치고 싶지 않고요. 자, 써니전자 우리 김만정 기자께서 어제 미래산업에 의해서 강력 매도 시그널을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김만정 기자 한다면 하는 건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 탐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